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8년간 방치돼 왔던 부천 상동 길병원 부지가 최근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주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매각 대금이 4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길병원이 막대한 시세 차익만 남기고 소위 말해서 먹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왔던 병원 건립마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부천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소문난 상동 부지, 과연 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또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해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진훈 전 경기도의원과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18년간 안 팔렸습니다. 지역이 아주 그냥 현안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팔렸다고요? 예, 팔렸습니다. 길병원은 지난 2001년 이제 상동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이제 토지공사로부터 이제 병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이제 부지를 60여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는 이제 상동 588-4번지 1원인데 23,000 제곱미터 약 이제 7,000평 부지입니다.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매각된 걸로 알려졌고 8월달에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수업체가 이제 건설 관련 이제 법인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뭐 매각 대금은 이제 400여 원인데, 그 매각업체의 어떤 그 소유권 이전한 업체의 어떤 그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주택 개발 시행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용도인 어떤 병원보다는 공동주택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땅을 이제 매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지으려면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돼야 되는 거고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것을 매입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길병원이 당초 2001년도에 이제 여기 병원을 짓겠다고 이제 매입을 해서 2002년도에 이제 착공해서 2003년 그렇죠. 병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부천시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줬고요. 실제로 2004년도에 건축 착공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28년 동안 착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1차 착공 사업 허가를 냈을 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용적률을 이제 좀 완화해라. 이 현재의 어떤 그 용적률 용도 지침상으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제 착공을 미뤄왔습니다. 한 차례 처음에 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천시가 허가를 취소하겠다,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 하니까 2004년 다시 11월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이제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용적률과 이제 건폐율을 좀 완화해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 부천시는 사실은 어떤 특혜 의혹도 불거질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이제 그 현재 그 부지는 641병상의 어떤 그 종합병원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걸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1000병상 이상 정도는 돼야 어떤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용적률을 이제 완화시켜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 같은 상황에다가 중동 신도시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이제 개원을 했고요. 이제 부천병원과 이제 경쟁을 하려면은 충분히 어떤 배도 수가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또 길병원도 이제 그렇게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었고 또 이제 부평의 이제 성모병원이라든가 세종병원 또 이대 목동병원이 이제 개원하면서 상당히 이제 의료기관의 어떤 과열 경쟁 체제가 있다 보니까 641병상의 어떤 종합병원으로는 도저히 어떤 그 경쟁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아마 병원 건립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이제 개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좀 수익성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병원 측도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뭐 막대한 투자금을 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진짜 병원이 아까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시기별로 수익성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이 분양받았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2000년대 후반까지도 수익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상동 택지 개발이 17,000세대였었고 인근 북의 택지 개발 지역이라든가 계산, 삼산 택지 개발까지 합치면 1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으로서 충분한 수익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2006년도에 부천시 의회에서 의료기관 이용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순천향병원의 외래 환자가 상당히 2, 3개월 정도 진료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기하는 상황이었었고 부천이 3차 의료기관이 그때 의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중증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로 이렇게 진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었다. 단지 병상수 더 많은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길병원이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언급이 됐지만 순천향병원이라든가 카톨릭 성모병원이라든가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중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상수라든가 이런 의료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길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의료 환경에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1000병상 이상 또 이렇게 베드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지 않았냐.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2000년대 중반 2001년도에 매입하고 착공 신고를 하고 또 2004년도에 설계 변경을 하고 그 후에 또 2006년도에 양방과 한방에 대한 배두수 조정 또 설계 변경을 최종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익성 부분보다도 길병원이 우선 투자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대장 자체적으로 우선 투자 부분에서 상동 길병원 부지가 좀 밀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아마 의과대학 설립 2006년도에 길병원이 의과대학 설립 부대 조건으로 아마 병원 대학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를 설립해야 되는 조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동 길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인천 길병원 주차장 부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 상동이 좀 밀렸지 않았느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 이 상동을 종합병원보다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냐 하는 의심이 지금도 합리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당시에 충분히 했었고 수익성도 충분히 했었는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스테이 사업도 제안했습니다. 유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뭐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 아파트 그렇죠. 건립하는 이제 거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뉴스테이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까지 제안이 됐는데도 왜 거부를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뭐 이미 이제 종합병원은 이제 무산된 걸로 자기들은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실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6년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임대 아파트와 이제 일반 아파트 이제 830세대 정도의 어떤 그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제 사업 제안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제안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인데 건폐율을 60%로 이제 올려주고 또 용적률을 80%인데 400%까지 이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녹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불가 방침을 밝혔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는 공공기여 제도를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99병상의 어린이 전문병원을 지어가지고 이제 부천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병원 부지가 전체적으로 누스테이와 어린이 전문병원 전체적인 어떤 그 이익의 48%를 어떤 공공기여로 사실은 이제 내놓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렇게 길병원 측의 어떤 요구를 부천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경기도에 사업 제안을 냈던 경기도에 부천시가 이제 찬성 입장을 이제 보낸 거로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도 이제 그랬었고요. 사실 당시에도 이제 부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있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이제 찬성을 좀 해줄 것을 이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개발된 어떤 그 길병원 부지가 이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이미 이제 지역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반발을 한 거죠. 임대 아파트는 안 된다 절대. 일반 아파트는 사실 찬성을 하지만 임대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 또 길병원 사업 주체인 길병원 측도 뉴스테이 어떤 사업 자체가
210%, 230%의 어떤 용적률로는 전혀 사업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겠다 하고 이제 사업 치아를 이제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사실 그것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길병원이 60억에 매입을 해서 400억에 팔았어요. 7배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먹튀 아니냐, 네.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초에 택지개발 분양할 때 이거 종합병원 의료시설 용지로 분양이 됐거든요. 그럼 특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때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 분양에 많은 분들이 이쪽 상동 택지지구에 분양을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종합병원 부지가 토공에서 분양을 할 때 우리 시민들 부천시 입장에서도 대환영을 했던 이유가 이 일단 진로 선택권이 시민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질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학병원들, 3차 기관들이 경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직을 필요로 해서 많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발전도 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했는데 병원이 이 건립이 되지 않고 1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왔어요. 그 과정 속에 단계에서 길병원이 액션을 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착공 신고, 설계 변경, 또 양방 한방 병상 조정, 그리고 나중에는 또 뉴스테이, 시가 용지 이로 좀 변경해달라. 그리고 그것도 또 협상, 사전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업 부분 협상이 또 이루어지고 그 단계까지 전부 다 부천시는 또 응해줬어요. 응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화된 이 지역 또 이거 여기에 어린이병원까지라도 감수를 하면서 뉴스테이 사업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길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업적으로 그 사업 영업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비밀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로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자기들이 팔려고 그런 단계도 다 밟아가면서 팔려고 한 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시민들의 입장은 이제 먹튀인데 길병원 입장은 그동안 뭐 60억 투자했고 중간에 세금도 냈고 양도세까지 합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그 사실 얘기 좀 해주시죠. 외곽 과정의 의혹들은 많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그 해당 부지가 이제 비업무용 이제 부동산으로서 1년에 세금만 이제 8억씩 냈답니다. 그래서 16년간 130여 원을 이제 납부했다는 주장이고요. 또 양도세로 이제 34%를 냈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양도세가 한 115억여 원.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세금과 양도세가 한 250여 원 들어간 건데 그 60억에 매입을 해서 400억에 팔았으면 340억의 어떤 그 차익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런 세금하고 양도세를 제하면 90여 원의 이제 어떤 돈만 이제 남는 걸로 되는데 거기에는 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 설계 비용 또 누스테이 관련 영역들 전반적인 어떤 그 비용들 이자까지 다 합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제 병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뭐 어떤 의혹들은 충분히 뭐 제기될 수 있지만 또 병원 측의 입장도 충분히 뭐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340억 정도가 남긴 게 아니고 이제 대략적으로 90억인데 그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주민들의 반발은 뭐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이런 예산을 못 했느냐 제어 장치가 없었느냐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이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어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짓지 않으면 다시 환매하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 환매 특약을 안 했어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심지어는 분양 지침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토지공사 내규에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매 특약을 안 했어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IMF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토지공사에서 이 토지가 매매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매 특약을 걸면 안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특적 목적용 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그 1순위, 2순위가 있었지만 이것은 최고가 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매 특약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환매 특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도 여러 가지 그 길병원, 종합병원 부지한테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 조항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걸 역해석해 보면 그게 하나에 보면 그렇게 안 하면 환매를 할 수밖에 없는 특약을 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길병원 계약 사항에 보면 길병원이 목적 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매매했을 때는 그 분양권자의 허락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사용 목적 용도로 지금 결론적으로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또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은 환매 특약이 LH에서 택지 분양할 때 이런 종합 무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환매 특약을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환매 특약이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을 길병원이 악용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측면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LH의 입장이 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병원 걸리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갔다고 봐야죠. 사실 이제 사실 종합병원을 짓는다는 전제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 그 시가 용지로 이제 반영된 것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토지를 개발할 시 이제 시장 권한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토지 개발 용도 시에 이제 맞는 어떤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병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다 그쪽에 주변에 땅들을 사고 이제 거기에 입주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제 전제돼야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매각 업체가 이 땅을 매수한 업체가 공동주택 개발 관련 시행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밖에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밖에 개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도 변경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건설사가 매입을 했거든요. 건설사도 사실은 뭐 자기네도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을 텐데 자, 수익성이 없는 이 땅을 왜 매입했을까요, 이 건설사가? 저는 일단 길병원이 수익성 없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한 것이 의심스럽죠. 건설사가. 일단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노른자의 땅이니까 좋고 또 이거 협상만 잘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면 저는 매수자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길병원이 그 매수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종합병원을 정말로 수익성이 없어서 18년 동안 방치를 한 건지 또 시가와 예정 용지로 또 변경을 하면서까지 뉴시테이와 어린이병원 부분까지 언급되면서 그 사업까지 실천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수익성이 없었는지. 세 번째는 이 매수자가 지금 시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SPC를 이렇게 꾸려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 길병원이 이 시행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는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어도 그렇게 해야 양심적으로 길병원이 그동안에 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의료복지 공급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의 명예를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사항이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과연 주민들의 지금 정서상 변경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 충분히 이제 개발이 이제 공동주택의 다른 용도 등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부천 원미경찰서 부지와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개발 가능성도 이제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지를 원미경찰서 부지로 내놓고 원미경찰서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개발업체가 이제 상업용지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주목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 개발 과정, 추진 과정들을 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길병원 그 부지 매각 문제가 아직 뭐 이제 시작인데 할 얘기는 더 많으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모시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